노무군도 조선일보와 싸웠는데 문침에도 조선일보와 싸우고 싶노. 지하철 방송 화면마다 선전성 높은 뉴스가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언론개혁 문제로 조선일보가 문침해를 정조준하는 것에 대한 좌익 진영의 불편한 심정의 토로다. 한마디로 안티조선의 부활을 하고 싶다고 군부를 떼고 있는 것이다. 언론개혁이라 쓰고 안티조선이라 읽는 일군의 사회적 운동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이 유튜브 꼭지를 만든다. 주체사상 연구자 신일철 교수님은 주체사상 연구서들마다 주체사상의 근저에는 레닌의 전위예술론이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개혁 운동이라 쓰고 안티조선 운동이라 읽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레닌 이론과 연결해버리면 색깔론이라고 기계적으로 분노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다. 민이 곧 하급 관료와 같고 하급 관료가 중급 관료와 같고 중급 관료가 당 지도부와 같고 당 지도부가 레닌, 스탈린과 같다. 결국 소련 공산당은 제1공산당 꼭대기가 통제한다는 이야기다. 신일철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최근 좌파 자료 연구를 토대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시킨 나의 판본을 선택하셨으리라 생각한다. 레닌의 전위 정당론으로 공산 이념을 풀어서 설명할 이유가 한국 좌파에는 전혀 없다. 사실은 조선왕조 민본정치로 임금이 관료를 지배하고 관료가 말단 선비를 지휘하고 말단 선비가 농민 노예 계급을 통치하는 양식과 겹쳐지니까 그렇다. 조선 후기 노론독재가 곧 일당독재였다. 그 문화가 그대로 일제시대의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쉽게 변환됐을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운동은 곧 친노의 탄생과 같다. 조선일보를 오랑캐 몰이하면서 좌익 연구자들에게 시원한 말을 해주는 노무쿤을 극대치로 영웅화한다. 이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의 선동법과도 상당히 닮아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파벌에서 자기들 귀족을 못살게 구는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욕을 먹었듯이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있다. 좌파 진영이 언론개혁 운동에 다시 불씨 살리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흡입력과 몰입력이 떨어지는 좌익 진영 양강구도 말고 번외의 후보인 조국이라든가 이인영 등을 노무쿤이 2002년 4월에 갑작스레 등장하듯 출격시키고 싶어한다는 욕망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문침에는 안티조선의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등장했다. 조선일보와 친문이 사실상 반박근혜로 연합하여 탄핵했다. 문침해를 돋보이게 할 오랑캐로서 소재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인사들 괴롭히기로 충분하고도 남았다. 문침해는 오랜 기간 조선일보 비판을 참았다.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친노와 친문이 빨대를 꽂는 상황에서 안티조선이 처음 등장할 때처럼 조선일보가 기득권자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제일 설득력이 없어지게 한 부분은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일 것이다. 신석우는 월남 이상재를 사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부사장에 취임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일보는 크게 발전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조선일보에는 박헌영, 조봉암, 김단야, 임원근, 김준현, 양명, 신일용, 홍덕유, 홍남표, 홍증식, 배성룡 등 한국 공산주의 초기 주역들이 기자와 논설 반원으로 포진해 있었다. 위시민, 노무현은 조선일보와 왜 싸우는가? 개마고원 2002 159쪽 한국 현대사는 일제시대 좌익의 우익화와 일제시대의 우익의 극좌화라는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 문침해는 조선일보가 일제시대의 좌익 전성기를 그리워한다고 장기간 생각했으나 최근에서야 조선일보는 일제사회주의 시대를 기억 못하거나 잘 모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만을 기억하는 평생의 조선일보 독자와 의리 문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노무쿤이라는 영웅을 살리기 위하는 자세로 노무쿤만이 좌익의 무릉도원을 연다고 내세웠다. 안티조선이 김대중 정권 때 당시의 한나라당 이회창에 각을 세우는 노무쿤을 위해서 빨아주는 말이 조선일보라는 앙시행 레짐 타도였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세대들은 40-50세대이고 군사정권 때의 청년이었던 세대는 고령 세대가 됐다. 40-50세대들의 지난 30년은
운동권 장악의 역사다. 특히 영웅을 빨아주기 위한 다단계 점조직을 갖추는 행태는 천도교 민란신앙에서 교주 정치의 영향인데 영락 없이 히틀러 파시즘이나 스탈린 볼셰비즘으로 쉽게 번안될 수 있었다. 더블당의 무릉도원이라고 제시하는 것에서의 기대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더 멍청하게 하고 젊은 세대 자층과 일반 대중을 분리하는 전략일 것이다. 언론개혁운동은 선거 때의 정도령 영웅과 민란, 점조직 운동을 세우는 호남 천도교 교권파 움직임과 분리가 어렵다. 아이러니한 것은 호남 천도교의 세력 싸움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영남 천도교 세력이 똑같은 움직임을 하며 영웅팔이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웅을 내세우는 무릉도원 장사는 지난 30여 년에 먹은 것이기 때문에 넌덜머리 나는 아랫세대가 많다. 민족 신앙이라고 아랫세대에 강요를 해서도 안 된다. 결국 조선시대에서 특정 종족 귀족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거나 히틀러 파시즘 체제이거나 스탈린, 볼셰비즘 체제, 그 3중의 하나인 체제를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나타난다. 특정한 귀족들을 빨아주면서 반대편에 명백한 각을 세우겠다는 것은 권력을 소유한 귀족들의 지배의 자의성을 말해준다. 공공의대 이슈의 의사들은 총파업을 하지만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당은 아무 생각이 없다. 박지원과 김무성이 합의했고 그 합의로 이어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추정이며 개인의 뇌피셜이다. 여태껏 보수 정당의 당론은 김무성 개인 생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무성 개인 생각에는 박지원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다. 귀족의 합의가 그대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가능한 사악한 모습이다. 전라도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의 정상적 의사들의 억울한 외침을 눈감아도 된다는 판단은 곧 언론의 자유와 정반대의 의미일 것이다. 만화 영화처럼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마를 무찌르는 영웅 주인공의 물화일체로 흡인력을 구사하는 게 한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배울 만큼 배웅 고학력 30대인가 싶으면 떼악해진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사회는 사람의 성숙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은 꾸준히 천도교의 교주 신앙 같은 회보만을 반복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공존을 희생할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게 해주기 싫은 것이냐? 해주라, 좀.